1963년부터 1965년은 박정희가 정치 혼란에 휘말리면서도 방향 감각을 놓치지 않고 국가의 진로를 대외지향으로 확실하게 잡은 시기였다. 서독의 광원, 간호사 파견, 남미 이민, 월남 파병, 원양어장 개척, 현대건설의 해외 진출, 한일 국교 정상화, 수출입국 정책이 모두 이 기간에 추진됐다. 국토 분단으로 반쪽을 잃은 한국은 해외로, 세계로 나아가서 드넓은 민족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조선조 이후 사라졌던 우리 민족의 야성과 해양 정신이 되살아나는 계기를 잡은 것이다. 이기홍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흥부의 기획국장으로 있으면서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그는 1962년 3월 서독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제기획원 주재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군사정부는 해외에 인력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훈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기홍 주재관과 김태경 보좌관은 루루 탄광지대에 주목했다. 이곳에서는 가스트 어바이터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일본 광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기홍은 체구가 작은 일본 광부가 일할 수 있다면 한국 광부들도 못할 게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더구나 일본 광부들은 본국에서 경제 사정이 호전되자 제독 노동에 흥미를 잃고 돌아가는 추세였다. 이기홍 주재관은 루루 지방의 탄광 회사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각을 떠봤다. 회사들은 한국 광부들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노동청에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김 두 사람은 노동청의 캐퍼비츠 노동정책국장을 찾아갔다. 독일어에 능통한 김태경 사무관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합니다. 우리 광부들은 또 군복무 경험이 있어 잘 훈련되고 단체 생활에 익숙합니다. 캐퍼비츠 국장의 표정이 동정적으로 변하더니 선뜻 수락했다. 이기홍은 의기양양하게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에게 보고했다. 대사는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고 버럭 격정을 냈다. 노무자들이 독일에 오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다. 당신은 단 1달러의 외화도 벌어야 한다고 박 의장의 진두지휘하에 온 국민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박 의장이 혁명정부 지도자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불쌍해 보였고 고독해 보였다. 나는 경제기획원에 이 사안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1963년 여름 김종필 전 정보부장이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 도중 서독을 방문했다. 그는 중앙정보부 소속으로서 한국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던 648기 동기생인 윤웅정 참사관 및 김태경 사무관과 함께 루루 지방의 한 탄광 막장까지 들어가 봤다. 대사관으로 돌아온 김종필은 본국에서 수속을 빨리 해주지 않아 광부들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김태경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의 박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종필이 서독이 우리 광부 몇 명을 받아들이겠다는데 국내에서 제때에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각각께서 선처해 주십시오 란 요지의 건의를 했다. 김태경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 박 의장은 몇 명이 아니고 몇 명이야 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1963년 8월 8일 경제기획원장 원용석은 우리나라 노동자 1,500명을 루루 탄광지대에 파견키로 서독 정부와 합의되어 우선 1차로 500명을 뽑아 연내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원은 수요일 내로 전국에 공모 공고를 내겠다면서 근무 조건을 공개했다. 3년 동안 탄광에 근무하는 한편 기술 훈련을 받는다. 월급은 162달러 50센트.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20세 이상, 30세 미만. 지원자 수는 2,800여 명인데 1,600여 명이 신체 조건으로 실격했고 나머지 1,200명 가운데 약 500명은 광산에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냈다가 들통이 났다. 대졸 및 고졸 학력자가 태반이었다. 1차 시험을 거쳐 9월 28일에 최종 합격자 367명의 이름이 발표됐다. 신문들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듯이 사회면에 합격자 이름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기양 기자를 서독 뒤스부르크에 특파하여 한국 광부들을 기다리는 서독 광산촌을 소개했다. 기사 제목들은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던 시절에 독자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다. 호텔 부럽지 않은 숙소, 방마다 독서실에 오락시설까지 갖추어 돈과 맥주와 아가씨와 2주 연가된 파리에서 데이트도 지하 800m서 콜라가 수도처럼 라인 강병 처녀, 동양 총각 조화, 민간 외교 역할, 코리아 자랑해요.
학력이 높아 인테리 광부들, 신사 광부들로 불리는 우리 광부들은 파독에 앞서 20일간의 강훈련에 들어갔다. 파독 광부로 선발된 사람들 가운데는 광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낮에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내에 들어가 채탄 작업을 실습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독일어를 배웠다. 파독 광부 일진 123명은 1963년 12월 21일 에어프랑스 편으로 서독을 향해서 떠났다. 공항에서는 해외 취업자와 가족의 이별이 있었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부를 지원한 우동천의 아내 조영희는 3년간 헤어져 살게 되어 고달프지만 남편을 위해 희망을 안고 기다리겠다면서 눈물을 삼키고 웃음을 보냈다. 이런 장면은 개발연대의 공안과 항구에서 곧 익숙한 풍경이 될 터였다. 이날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당부했다. 실업 문제의 해결이란 점에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도 많을 것이다. 비록 갱내에서만 작업한다 하더라도 3년간이나 눈여겨보느라면 습득할 것이 많겠다. 이들이 3년간의 복무기간을 끝내고 돌아오면 국내에서 모범공원으로서 석탄 개발에 이바지하는 바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독일인은 근면한 국민으로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서독 경제부흥의 기적을 가져온 첫째 원인도 이 근면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성심껏 일을 하여 능률을 올리면 신용을 얻어서 계속해서 한국에 인원을 요청하게 되겠지만 한국 사람은 못 쓰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후진에게 길을 맡게 될 터이니 먼저 가는 책임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해야겠다. 해가 바뀌어 1964년 2월 21일자 조선일보는 한국 광부는 우수하다. 라인 강변에서 온 봄 소식을 전했다. 광부들이 노동청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한 기사. 광부 오학봉 등 3명은 지난 7일에 시행된 여러가지 지하시험에서 우리 광부 250명은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이 전원 합격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서독의 너그러운 근로조건에 감탄하기도 했다. 지상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가볍게 다쳤는데도 공상으로 취급하여 놀아도 임금을 다 주고 감기나 배탈에 걸려도 통상 임금의 80%를 받으면서 휴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부의 파독기를 뚫었던 이기용에 따르면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대졸자들이 경험자보다도 독일 현지에서 더 잘 적응했다고 한다. 1960년 봄 제독 한국인 이종수 박사의 주선으로 베를린 감리교 부녀 선교회와 프랑크푸르트 감리교 병원이 한국 간호학생 2명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2년부터 매년 20명 정도의 간호학생들이 훈련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 파견됐다. 이종수 박사는 이 사업을 간호학생에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로 확대하여 1968년까지 1200여 명의 간호요원들을 서독에 취업시켰다. 서독 마인츠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이수길 박사는 1964년 서독에서 간호사들의 수가 모자란다는 점에 착안해 서독 간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간호사의 취업을 주선했다.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서독에 왔다. 두 민간인에 의하여 시작된 간호사들의 서독 취업 사업은 1969년부터 정부가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개입해 1977년까지 1371명의 간호사가 서독에 취업하게 됐다. 1973년 현재 서독 전체 병원의 12.6%에 해당하는 452개 병원에 6124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주한 독일 대사 클라우스 폴러는 보통 독일 사람들에게는 한국 간호사들과의 만남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첫 접촉이었으며 많은 경우 아시아인들과의 첫 접촉이었다고 했다. 한국 간호사들의 유능함, 친절, 봉사정신은 독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한국상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것도 간호사들을 매개로 하여 두 나라 관계가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한국 간호사들은 특히 노인 환자들에 대한 극진한 간호, 민첩한 업무 처리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독일 사람들로부터는 질서와 준법 정신, 근검 절약, 신앙을 기초로 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배웠다. 연 인원에서 파독 간호사 수는 광산 근로자를 능가하게 된다. 몇 년 전 통계에 따르면 파독 간호사들 가운데 약 1000명이 주로 독일 남자와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한다. 여성 취업과 해외 취업이란 이중의 벽을 넘은 한국 간호사들은 한민족의 핏줄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서운 생존력과
적응력을 가장 먼저 자각시킨 이들이다. 간호사의 선진국 취업은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여성 취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루한 선입견을 깨는데 기여했다. 1965년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을 포함한 해외 취업자들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상품 수출액의 10.5%, 무역 외수입의 14.6%나 됐다. 1967년에 가면 월남 파병에 따른 특수로 해외 송금액이 상품 수출액의 36%, 무역 외수지의 31%를 차지하게 된다. 5.16 군사혁명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맨 처음 차관을 제공해주기도 했던 서독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돼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의 방독으로 이어지지만 김영욱의 정보부가 동백립, 간첩단 사건을 잘못 다루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된다.